문제될 수도 있다는 사실. 다음에 이 병연침은 단혈요법입니다. 단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침 하나 찌른다는 거예요. 일병의 일혈, 일증상의 일혈을 가지고 치료한다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하나씩 찌는 것만 아닌데 기본적으로 하나만 가지고도 뭐가 가능하다?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90% 이상의 병증에 대해서 전치혈법을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침을 한 번에 여기저기 여러 개 꽂으면요 혼선이 와요. 혼선이. 정보 전달로 치료하는 거였잖아요. 정보 전달이 분산해요. 어깨하고 허리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놔버리면 이게 어깨로 갈지 허리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경락침도 그렇게 놓으면은 치료 효과가 떨어져요. 그런데 일침은 그래서 일침과 경락침 또는 동시침을 섞어 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일침으로 무릎 치료하면서 경락침으로 어깨 치료한다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일침은 뭐야? 일침은 하나만 쓰고 빼.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러면 일침은 빠르면 3초는 되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3초침이에요. 근데 이제 환자들은 뭐요? 찔렸다가 3초 안에 빼버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죠. 좀 놔둬야 좋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유침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침감 다 배웠죠? 산마, 감, 전 다 배웠잖아요. 이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 효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쾌속 자침 같은 말을 했는데요. 빨리 찌르고 빨리 빼는 거예요. 삼쾌침법 그런데요. 빨리 찌르고 침감을 빨리 잡고 침을 빨리 뺀다.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침감을 찾아요. 일침을 찌르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이러면 침을 잘못 넣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전기가 찌르 오는 것, 제 경험으로는 그게 치료 효과가 제일 좋아요. 전기가 한순간에 발을 찢었는데 발 손가락 끝에까지 하는 다리까지 막 쫙! 그럴 경우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요. 이 페이지, 해부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고 침 놓는 수법이 숙련되면 3초 안에 자침 과정이 완성될 수 있다. 보통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뭐예요? 해부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고 침을 잘 놓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환자마다 체구의 차이 때문에 혈류의 선택 또한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체구가 다르니까 자리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는 장소마다 맞는 혈위마다 침감이 각각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는데 침감이 느껴지면 이미 침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침을 빼라는 겁니다. 무작정 놔두는 게 좋은 건 아니야. 다만 그 뒤에 그러나 노인, 만성병 환자 또 유침을 좋아하는 자는 상황에 따라서 유침을 해줘서 그 사람의 심리적 요구를 만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침 맞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빨리 빼버리고 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좀 놔두는 게 좋다. 만성병 환자, 오래된 특히 중풍 같은 거 오래된 사람들은 좀 오래 놔두는 것이 좋다. 어려운 거는 그때그때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즉시 효과. 폐혈침의 특징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폐혈증의 특징은 즉시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분 이웃교회 반주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모시고 왔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짚었대요. 그때 이게 꺾였나 봐요. 아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니까 도시도 그렇죠. 시골 게 반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반주도 없는데. 이 걱정되니까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꺾어서 와서 지금 어디다 놨겠어요? 발목. 백회에다 놨죠. 그러니까 모를 때 대답을 정답을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백회네요. 지금 말씀드린 발목에다 놨어요. 어디 발목에다가? 왼쪽 발목. 왼쪽 발목. 왼쪽 발목.
왼쪽 발목에다가 놨어요. 거기 혈 이따가도 뒤에 나와요. 완통혈이라고. 하나 딱 찔렀죠. 그때 이래더라고. 목사님 말 안 해. 그건 뭐예요? 뭐 한 거예요? 침감이 왔다. 침감이. 딱 뺐죠.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어? 어? 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 하고. 왜? 분명히 아까까지 이렇게 하면 시켜가지고 안 됐는데 괜찮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치에 뭐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이 빠르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표현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침할 적에 표현침을 주침으로 썼어요. 항상.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돌파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낫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침을 주로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만성 질병에 대해서는 완치에 이르지는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래된 질병에 대해서는 경락침이나 동시침만큼 효과를 못 나타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아픈 것도 오래된 거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 여러 차례 쓰면 됩니다. 여러 차례. 제가 해보니까 보통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제가 그 연골 주사를 한 5년 맞았어요. 한 번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가요. 3번. 그래가지고 6개월마다 한 번씩이니까 1년에 2번 가요. 5년 맞았어요. 그러면 몇 번 맞은 거예요? 계산이 안 돼? 1년에 2번씩 5년 갔다니까. 몇 번 가는 거예요? 30번. 한 번 가면 3주간 됐잖아. 그죠? 30번 맞았어. 그러다 이제 제가 이 침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 사람도 저기 있지만은 우리 집에 2층인데 계단을 기어서 못 걸어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계단만 안 올라가면 그냥 살살 걸을만 하니까 그냥 다. 그러다가 침을 하러 갔어. 했죠. 하나 꽂으니 그 침 가르치는 목사님이 하나 딱 꽂아보더니 처음에 가서 나 침 놔주세요. 어디 아파요? 양반이 아산사람 어디 아파요? 그 다음에 동기니까 무릎이 아파요. 침 넣었지요? 발을 싹 걷었지.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거 왜 걷어요? 침 맞을 거야. 거기 안 맞아요. 그런데 어제는 왼쪽 머리가 아프거든요. 오른쪽 발톱을 잡더니 여기다가 하나 딱 꽂으려고요. 그러더니 2층 올라가 봐요. 아니 철원에서 천안까지 갔는데 그리고 옛날에 좀 가깝게 지나고 제 레포트도 보여주고 했던 동창인데 침나다라는 개우이가 하나 찔러주고서는 올라가 버렸는데 좀 솔직히 섭섭했어요. 근데 2층 올라가는데 안 아픈 거야. 와. 근데 서울에 왔죠. 아니 서울에 와서 집에까지 와서 괜찮아. 웬걸 다음날 아침 됐더니 도로 아프더라고. 에이 하루밖에 안 돼. 하루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엔 내가 찔렀지. 그랬더니 한 일주일 가요. 그것도 아파. 또 찔렀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거의 한 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표현침으로 한 번에 효과를 봤으면 그 기간이 짧고 길고 상관없어. 아프면 또 놓으면 돼. 그 몇 번 하면 돼요. 이번에 가서 만날 그 치앙마이 이철 선교사님이 이 무릎 때문에 엄청 고생했고 허리도 그렇고 그래 그 사모님은 디스크 수술하러 가다가 그 폐쇄 공포 때문에 못했거든요. 두 분이 다 침 맞고 저한테 선거를 갔는데 저한테 이것만 그때는 침 제가 잘 못할 때라서 이거 하나만 나가지고 무릎을 고쳐줬어요. 내가 줬죠 침. 가서 아프면 무조건 찔러라.
지난번에 중국 같이 가서 제가 주고 와서 찔러. 이 양반이 자기 아프면 찔르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옆 사람이 아프면 또 찔러. 그래서 다른 부자는 모르고 무릎 아픈 건 이분이 도사가 됐어. 효과가 그 사람 만성병은 어때? 여러 차례 해요. 여기 예를 들면 암 환자 절대적 치료 효과를 볼 수 없어요. 1층으로 암을 다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진통 효과를 30분에서 120분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통제를 먹는 것보다 주사를 맞는 것보다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통약이 진통 효과보다 빠르고 식욕을 높여주고 수면의 질량을 높여주면 인체의 면역 기능을 침을 통하여서 높여준다 이 말이에요. 본 침술의 치료 효과는 신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침 효과 없어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죠? 누구 책임이에요? 환자 책임, 환자 책임. 환자의 조절 능력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건강 상태, 면역력 수치 이런 거, 또 나이 많고 적은 운동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체질의 강약은 환자의 치료 효과를 결정한다. 근데 이거는 일치뿐만 아니라 일반 양약, 병원 치료,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이 더 효과가 빨리 나오는 겁니다. 환자의 대뇌 유전자 계통의 회복 기능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침감 효과. 침감은 본 침구 치료 효과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아까 말했죠. 침감에서 오고 침감은 효과를 일으킨다. 효과가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침감이. 침감이 있다는 얘기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안 아파 그 말이 아니라 침감이 왔으면 이 사람이 지금 못 느껴도 효과가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경험으로는요. 오늘 아침에 침 맞으면 내일 아침까지 이게 상승 효과가 있어. 치료 효과가. 지금 꼬여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강한 침감은 환자의 병을 빨리 회복시킨다. 왜냐하면 강한 흥분 물질이 그 체내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신경체액 조절을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위마다 아까 다르다는데 진통작용 주로 많이 하는 강지와 견통련, 촉전식 침감, 전기경, 종면, 발바닥 혹은 족지로 그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혈명 통속화. 무슨 말이냐? 병의 이름하고 혈자의 이름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경락침 지금 배우고 계시지만 그 이름 어렵죠. 예를 들어 광명 그러면 그 눈이 좀 연결될 수 있겠다고 느낄 수 있어요. 백해 뭐하고 연결되지? 모르지 뭐. 이름하고 해서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어. 학고 뭐하고 연결돼? 몰라. 그런데 이 표현침은 이름 들으면 이게 뭐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면 그 치료하는 또는 병의 이름 가지고 혈자리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 침을 무슨 혈을 놓으면 돼? 그래요. 이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어깨가 아프다? 견통. 무릎이 아프다? 슬통. 골반이 아프다? 골통? 둔통. 엉덩이가 둔덩이잖아. 엉덩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 아까 말했던 팔목이 아프다. 여기 팔목. 완골. 그러면 발목이 아프다. 발목. 과통. 복숭아, 과.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어서 이름 외우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비염이 가득해. 어디다 짚는 거예요?
비염혈을 놓으면 돼요. 비염혈. 얼마나 쉬워. 쉽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돼 있다. 그거를 좀 의식한 말로 혈명통속화. 그 다음에 7번째,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표현침의 두드러진 장점인데요. 부작용이 없어요. 훈침도 안 와요. 왜냐하면 하나 꽂으니까. 제가 침 3개 꽂아서 훈침을 가면 5개 꽂아서 오는 사람은 한 번 딱 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개 안 꽂으면 침 안 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침은 10개 이상 꽂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효과도 10개 이상 꽂으면 떨어져요. 확실히. 제가 보라는 거는 그 10개 이내로 한 가지의 침을 놓고 그 다음에 그 끝나면 다 빼. 그리고서 다시 또. 그게 효과가 좋아. 근데 이게 봉사 가고 이러면 바쁘니까 한 사람이 어디 아파요? 아픈데 다 말해. 허리, 머리, 팔, 어깨, 다리. 그러니까 30개 꽂아버리는 거지. 근데 치료 효과는 확실히 떨어져요. 분명히. 그래서 한 질병에 대하여서 배합을 하는 건 좋은데 한 번에 여러 개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평형침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1절 환자를 치료하지 쉽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바로 침이다. 하지만 침법은 자침 시간이 짧고 대부분 3초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혼절하기 전에 침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 훈침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침 빼는 거지. 침 빼는 거. 근데 이 표현침 뭐예요? 훈침 오기 전에 빼버리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칫과 연을 볼 수 있는 의료상으로 뭐예요? 장기 손상이 제일 많은데요. 이 일침은 장기에서 다 멀어. 대부분이 안전한 거였어요. 이거는 오행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행침은 뭐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다만 놓잖아요. 네. 그만큼은 아니면 표현치도 다 안전한 자리에다 거기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임상적 실용성 그런데요. 수많은 임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임상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평양 이론 치료하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교수하다가 어디 중국 가까운데 어디죠? 청도. 거기에 그 한의과 대학의 총장 했던 거예요. 그 박사가 이 침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 책에 그래 나와 있어. 근데 그 사람의 그 항정 이런 것들도 책 번역한 사람도 조금씩 달라. 약간씩 다르긴 한데 왕문원 박사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렸는데 그분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침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30년이 제가 알아본 바는 안 됐던 말이에요. 침으로서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역사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경락침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그 다음에 하는 게 사암 선생의 오행침이에요. 그 다음에 동심침이에요. 동심침도 그 중국이 공산화될 무렵 이때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활성화되기는 대만에 가가지고 장개석이 대만으로 갈 때에 같이 갔다 그래요. 그래서 활성화되어 최근인데 이 평형침은 그보다도 훨씬 뒤에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진 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상을 통하여서 증명된 침이다. 치열 원칙 임상에서 주로 1정, 2차, 3대응의 기본 치열 원칙을 쓰는데 1정은 뭐냐? 정위치열 원래 자리에다. 2차는 뭐예요? 교차치열. 그 그림 보세요. 옆에 오른쪽에 그림 있죠? 예. 지금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 뭐라고 그러죠? 여기? 서해부. 사타구니라고 하나? 서해부. 네? 사타구니가 그
그 침 용어로 서해부입니다. 오해부. 네, 그 해자가 바다 해자가 아니고 은혜해 할 때 이게 여기가 아픈 거는요, 대부분이 골반이 유격돼 가지고 여기에 신경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거를 자극해서 아파요. 여기나 뒤쪽에가 느껴지기가 더 많이 느껴져요. 뒤 골반뼈 옆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벨트인데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툭 튀어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툭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아래 위가 아픈 거거든요. 요거는 옆으로 자서 생기는 경우가 90%예요. 옆으로 자면 나는 모르는데 몸은 이 위에 있는 다리가 계속 당겨지고 있는 상태예요. 얘는 방바닥에 침대라 평평한데 얘는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사이에다가 쿠션 하나 이렇게 넣고. 또 하나는 뭐냐, 남자들 뒷주머니에 패스트푸드, 지갑 이런 거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아닌데 거기 가서 앉고 운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이 틀어져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틀어놓는, 그럼 여기가 아프다. 그럼 침을 어디다 놓느냐? 바로 여기하고 상반되는 거. 그럼 여기하고 대칭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 여기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치열 그리고 좌우 교차치열. 그러니까 엉덩이인데 어깨에 하는 거는 대응인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걸 교차치열이라고. 이해됐죠? 네. 정의치열이 어느 한 부위 병면에 따라 특정 혈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느 한 부분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중추혈을 통하여 다른 한 부분은, 예를 들면 이마의 정중앙에 있는 요통혈, 줄임상에서 허리 부분의 병변을 치료한다. 이거 저는 이 요통혈 효과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안 봐놓으면요, 요추가 몇 개죠? 요추? 5개라고. 네? 5개라니까. 일본은 6개라고 하잖아요. 5개, 1, 2, 3, 4, 5인데 꼬리뼈에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니라고. 그게 한 그럼 어디서부터 해요? 위에서부터. 아, 위에서부터? 맞아요. 네. 그럼 꼬리뼈 위에가 바로 뭐예요? 5번이 5번. 위에서부터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하는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것도 돌아가는 데까지예요. 중추는 안 돌아가요. 1, 2, 3, 4, 5 그때는 1, 2, 3번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나중에 요통혈 할 때 요통혈 그냥 이렇게 놔요. 근데 4번, 5번일 때는 여기서 꼭 위로. 그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 지한방에 간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허리 아파가지고 못 걸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MRI 찍는 걸 못해. 폐쇄공부 때문에 그 속에 못 들어가는, 통돌이에 못 들어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MRI 안 찍으니까 의사들이 시술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 갈 날짜는 다가오고, 그랬더니 내가 침 맞아라. 그래서 1,000원을 보냈어요. 한 번 맞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그 다음엔 내가 또 놨죠. 효과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중에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예식장에 가는데 그분이 인천 사는데 그걸 같이 온 거야. 가지고 침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주대학 병원에 갔어요. 아주대학 병원에 가지고 아주대학 병원 그 정원에 이렇게 팔각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침을 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거꾸로 딱 한 방 놨더니 걸어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깨달았다. 아하, 4, 5번 요처는 거꾸로 하는 게 뭐야. 그거로 그렇게 써먹었는데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거는 어디 책에 안 나와요.
어디 책에 안 나오는 걸 많이 알면요 실력가로 인정받아요. 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자기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정의치열이에요. 정의치열. 그 다음에 교차치열. 흉골병 하나 되려면 통경열은 임상의 덫으로 하복부의 통경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데 이것도 정의치열합니다. 정의치열. 그 다음 지정에서는 승제. 승제는 다 아시죠? 많이 나와가지고. 승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고개 쳐박고 있지 말고 승제. 아, 날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있는지 알아요? 여기 있다고. 여기다 보여주는 거야. 승제 여기입니다. 이거 보여주는가 봐. 맞아요. 거기에요. 이런 건 정의치열, 정의치열. 그 다음에 교차치열은 뭡니까? 혈이 같은 이름인데 두 개 있는 거, 좌우로 있는 거, 이거는 교차로 논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다음에 상병 하치, 하병 상치, 좌병 우치, 우병 자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보세요. 슬관절. 슬관절 어디에 있어요? 무릎. 슬관절 병을 치료할 때요, 요고싱이 지배하는 주관절 부위의 슬통혈을 치료한다. 반대로 그럼 주관절이 아프면 어디에 놓을까요? 추충혈이라고 여기 무릎에 놨어. 침을 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다음에 과관절 아까 했던 거예요. 발목, 손목. 화살표로 다 보시면 알겠죠? 아까 다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견관절, 어깨하고 다리. 총비골신경이 지배하는 견통혈에다 침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전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완관절 이것도 한 겁니다. 대응치열 원칙. 좌우 대응에서 침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전후대응. 앞에가 아프면 뒤에다 놓아요. 배가 아프면 등에다 놓고 등이 아프면 배에다 놓고. 그렇죠? 아래가 아프면 위에다 놓고 위에다 놓고 아래다 놓고. 오른쪽 경관절, 주관절, 완관절 병변은 왼쪽 경관절, 주관절, 완관절에서 놓는다. 고관절, 슬관절, 고관절 병은 반대측 고관절, 슬관절, 고관절을 상한 부위의 혈의를 선택한다. 가장 침의 기본이었던 남좌 여우의 치열 원칙을 쓴다 이 말. 그럼 뭐가 우선이겠는가? 남좌 여우가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게 뭐냐? 대응이에요. 여자는 오른쪽에 놓잖아요. 근데 왼쪽 다리가 아파. 그럼 여자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놔야죠. 그러면 괜찮아. 근데 여자가 오른쪽에 놨는데 왼쪽 다리가 아파. 오른쪽 다리가 아파. 그럼 어디다 놔야 되냐? 왼쪽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우가 기본이지만 기본보다 앞서는 그것이 대응이다. 대응. 됐죠? 다음에 좌우 교체. 이거 뭐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측 동시치열. 이 한쪽에 침을 놨는데 효과가 기대만큼 안 나타난다 그럴 때는요, 두 군데 동시에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두 개 동시에 놀았다니까 양손에 하나씩 들고 두 개 한 번에 찔러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양쪽다 논다 이 말입니다. 극복증, 그렇죠? 극복증을 치료하는 강지열, 우울증 치료하는 조신열, 고혈압 치료하는 강압혈, 두통을 치료하는 두통열 등 우측 놓고 또 완전히 안 나면 잘 쏟는. 극복증이 뭐예요? 모르는데 왜 안 물어봐?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안 가르치시다고. 극복증은 급하게 나오는 설사를 극복증이라는데 그냥 뭐 잘못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 긴장해서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건 많이 들어봤죠?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왜 생기느냐? 긴장해서.
긴장감이 너무 고조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심해지면 그게 설사가 됩니다. 그거를 한의학에서 극복증이라고 발민성 대장 이런 거 치료할 적에 어디 놓는다고요? 강지혈을 놓습니다. 강지혈은 원래 가장 치료 기본으로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고지혈. 근데 여기에다가 침을 넣어서 진정 효과도 가져온다. 그 다음에 자침수법, 제삽자침법. 그런데 제삽자침은 지난번에 다 했던 생각나나요? 1도 도의 침법, 2도 도의 침법, 3도 도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일보 한 번에 이런 건 보통 뭐예요? 소아침이나 15mm 침은 일보 도의 침법을 씁니다. 근데 표현침은 소아침이나 15mm는 안 써요. 제일 짧은 게 30mm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mm, 60mm 이렇게 해서 30, 40을 많이 써요. 40. 근데 이걸 읽으실 적에 일보 도의는요, 1, 2cm 안에 되는 거 한 번에 찍어요. 그런데 1침은 염전을 하지 않습니다. 넣다 뺐다도 안 해. 제삽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2보 도의 침법은 3 내지 4cm 되는 거. 우리 30mm 있을 때 보통이니까 2번 해서 어느 정도 찌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찌른다 이 말이에요. 침체를 그냥 한 번 탁 찌르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침을 치는 것은 전부 몇 보 도의로 놓는 거예요? 아는 제가 보니까 4도, 5도이, 5도이. 1보가 언제예요? 1보가? 침관에 넣고 탁 칠 때가 1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침관을 안 쓰니까 이 보도의 침법은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에 30mm 반푹 넣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 그러면 그게 2보도의.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친구가 한 번 탁 되면 1보도의. 그 다음에 조금씩 살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보도의 치법을 사용하는. 표현침은 이제 그거보다. 그래서 저는 표현치법은 대신 침관 안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근데 왜 갑자기 침관들이 유행이냐면 사람들이 위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강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진짜 특히요 60mm 이런 걸 가지고 침 넣으려면 침관으로 쓰면은 그 밀어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자꾸 나요. 그렇죠? 60mm 침관 탁 때리고 찔러 늘려봐야 이게 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손을 잘 닦고 그다음에 알코올, 수압 이런 걸 가지고 특히 침을 문질러 치면 잘 들어가요. 또 하나는 들어가는 자리에 침을 꽉 잡고 넣으면 잘 들어가요. 살짝 잡으면 잘 안 들어가요. 침이 꼬부라지고. 그게 꽉 잡아주거든. 잘 들어가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침 놓는 법에 침관을 쓰는 법도 있고 직접 놓는 법도 있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 나서. 근데 요즘에 특히 그 서울에서 침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체 시험을 볼 적에 침관 안 쓰면 탈락을 시켜요. 사람들은 뭐냐면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가지고 소독. 근데 소독하고 깨끗이 하면은 침 놓고 하는 데에는 이 관 쓰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고 빠른. 그 선거지 가면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침을 2명, 3명 더 빨리 놔요. 갖다 푹 치고 하니까 침관 하려면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침 넣은 거 전에 푹 찔러버리잖아요. 제가 잘한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건 침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평형침은 1보도의 침법, 2보도의 침법, 3보도의 침법이 있다 이 말. 침체를 필요한 깊이까지 밀어넣고 염전하지 않고 바로 발침한다. 3보도의 5, 6cm, 50mm, 60mm 놀라면
침을 인체대로 찌르고 그 다음에 삼산지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단 주로 어디에? 분통, 견대, 조심, 편탄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준비에 맞춰서 여기 4번부터는 간식 먹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을 제가 맛있는 거 가져왔는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와플을 구워봤어요. 뭐야? 반응 얼마나? 내가 안 시켰어. 수업할 때 그런 반응을 나와야지. 방해가 될까 봐. 저도 ጨ린 게 있어요. 없어지는 않았더니 올라오고 오, 오랜만에 또 열고 40mm, 50mm 필요하신 분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45씩. 짜짜짜짜. 그리고 정제가 지금? 아 이거 얼마나 있지? 그럼 그거를 올려줄게. 계산번호는 목사님 침 필요하다 있어요? 45씩. 30으로. 제가 장로님 계좌를 보내드릴게요. 발에 침 마셨어? 발에 안 마셨어? 다음 주. 오래됐잖아. 침 없어. 좀 좋아졌어요. 뺀거 좀 간식 드시러 가고. 너 나도 있어요? 침을 더 마셔야 되나? 몇개 더 먹어요? 어때요? 얼마나 없어졌는가? 급성 아까 금방 사이즈가 작아. 작아졌어요?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다들 그냥 달고 살더라고. 이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사모님, 여기서 아니, 많이 안 갖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저는 여기도 침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거 드세요. 사이즈가 좀 작아. 우리는 생각보다 여기 꺾이면 아파가지고. 예예예. 당연히 팔을 움직일 수가 없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이 금방 나와. 손가락
금방요? 제가 뭐 있어요? 오늘은 어디 자리예요? 이거 지금 이건 쫙 나왔는데 어제 보면 아무튼 빨리 갈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옆에 병이가 있는데 왜 근데 안 가셨어? 그 시간 범영이 유민제국가는 좀 나요. 그래 한번 생각하죠. 한 방울 나와. 야, 좀 뛰어다 돼요. 빠른 장르에 한 방울 나와. 알겠습니다. 아직 안 되는데 빨리 이거 물이야. 임대에 이게 목욕을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임대가 무리가 해가지고 그 염조가 양수하는 사람들이 나 이제 일신법을 배우고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져. 네 겁나가지고 침을 많이 꽂히는 분한테 그런데요. 여기 침낭 쓰는데 침는다 그러면 옆에 가중나 누가 보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릎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주먹에서 장수인데 제일 아래 조ker은 붓고 피나고 가는 거 멈추는 거죠. 붓고 피나고 예방주사 만들 때 주사 맞고 문제 오면은
여보세요? 일만 계셨는데 네, 약 갖고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제주가 싫어할 때 이거 가져가가지고 거기다 자판을 회비에서 저희 재료비는 내가 지금 여기서 힘을 다 다니까 부드러운 어르신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또 위에 쓸 수 있는데 고난이 재료 한 3만 5천 정도 들어가니까 어제 우리 진짜 먹고 싸가고 필요 아니고 필요 세개가 많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사과잼 이게 필요해 봐. 똑같이 전혀 사과잼 안 하고 꿀도 말아먹고 발에다 침 우리 거기다 참외잼을 해서 네. 아 좋더라고. 굽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돼. 두 개짜리인데 한번에 하니까 뭐. 어제 만들었더니 눅눅해졌어. 가지고 가야 되나? 가지고 가야지. 술이 많은데.
얘기하는 건 하실 것 같고. 얘기하면서 미리 보고 얘기하면 되시고. 15번. 돈이 15번. 아니, 둘이서 얘기하고 있을 때는 침 하나 먼저 말하고 가수나 못 사요. 머리가 항상 좀 기다리셔야